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먼저 외부 모듈 numpy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매플로립도 설치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원의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트 랩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학습을 한 이후에는 외부 모듈 numpy를 설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외부 모듈 매플로립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 모듈 데이트 타임과 터틀을 활용하는 방법을 프로젝트 랩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서드 파트 모듈 numpy를 설치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래는 pipy.org라고 하는 데서 numpy를 제공해 주는데, 자, 이거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와 비슷합니다. 다만 무료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예. numpy는 numpy.org에 들어가시면 관련 자료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기를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과학 계산을 위한 기본 패키지입니다. 자, 배열과 행렬을 기본으로 수학 연산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필수 라이브러리가 numpy입니다. 필수 라이브러리가. 자, 이러한 서드 파티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은 pip 인스톨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윈도우즈의 파워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침으로 해서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이 윈도우가 대표적인 게 파워쉘이 있고, 또 하나는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cmd를 쳐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파워쉘이나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있는 폴더를 아무 데서나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 하부, 이 스크립트 하부에서 그 커맨드 창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띄워서 여기 보시면 그 띄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프롬프트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입력하실 명령어는 요거예요. pip install. 자, numpy. 명령어가 아주 깔끔합니다. pip install이에요. 그냥 pip install. 뒤가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 이름은 여러분이 내가 설치하고 싶은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만 되면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100% 항상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버전 문제라든가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한 1, 2%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니 몇 시간 후에 본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메시지가 나와요. 어떤 버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한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상태인데, 현재 이 화면은 설치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은 이렇게 successfully가 나와야 돼요. installed numpy 1.16.4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자, 그럼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 패키지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설치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코드를 코딩해 보도록 합시다. 자, import numpy as np. 그래서 numpy는 통상 np라고 하는 말로 줄여서 써요. np. 제가 np에서 가장 많이 쓰는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볼게요. 자, np.array. 자, np.array하고 괄호를 쓴 다음에 안에 리스트를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리스트랑 array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array를 만들어준 변수를 array a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6, 7, 8, 9, 10을 넣은 걸 array b로 넣었는데, 자, 이거 굳이 array를 그럼 왜 하십니까? 리스트로 하시면 될 텐데. 근데 리스트하고 완연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에. 그리고 배열로 만들면 계산에 많은 함수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수치, 이 수학 계산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리스트로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트는 리스트와 리스트의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하기는 말 그대로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원소들의 합이에요. 그 원소의 합의 결과가 나오죠. 얘가 5개, 얘가 5개인데 이 원소의 합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빼면은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5 나누기 10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0.5 이런 식으로. 그래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온 형태는 이게 리스트로 나오지만 이게 바로 numpy array의 array예요. array. 그래서 array도 numpy array도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해줍니다. 자, import numpy as np data equal np array.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array라고 나와요. 자, print data 하면은 1, 2, 3, 4, 5라고 나오죠. 자, 하나. 이 numpy의 array에는 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shape이라고 하는 속성. 그래서 data.shape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께 제가 하나 지금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의 타입이 무엇일까요? 우리 배웠습니다. 제가 힌트를 주면은 딕셔너리일까요? 리스트일까요? 튜플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튜플이죠, 튜플. 그래서 이게 쉐입은 튜플로 알려줘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1차원 배열인데 그 안에 원소의 수가 5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1차원 배열인데 원소 수가 5개다라는 거를 튜플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중첩된 리스트를. 그리고 이 리스트를 배열로 만들었어요. numpy에. 그리고 이 m8라고 하는 거를 쉐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튜플 형식이 나오죠. 근데 요번에는 3,3이라고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3행 3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3행 3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이 행렬이라는 거를 배우지 않으신 분도 많을 테니까, 자, 안 배운 거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2차원의 개념은 바로 행렬을 의미하는데요. 행렬로 생각하면은 이게 크게 이런 거예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는 거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우리 엑셀은 많이 써봤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그러면 이거를 3행 3열이라고 해요. 왜? 이 행이 3개, 열이 3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행 3열 데이터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를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표기하는 거를 매트릭스,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글로는 행렬이라고 표기를 해요. 행렬. 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numpy에 의해서 데이터 시각화에 활용되는 매플로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로립. 자, 매플로립은 이렇게 써요, 여러분. 매플로립이라고 쓰십니다. 자, 읽는 것도 매플롯립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매플로립. 네, 매플로립. 자, 매플로립.org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고요. 자,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p install 매플로립이라고 설치하면 되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 자, 매플로립은 여러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배우시려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양한 차트와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라인 플롯, 바 차트,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스캐터 플롯 등 엄청나게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설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p install 매플로립 하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설치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뭐 100%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인들이 나와요. 이런 사인이 나오고 얘는 numpy보다 설치할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라인에 successfully 이게 보여야 돼요.
설치가 안 되면 설치가 안 됐다라는 메시지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실패했다라고. 자, 매플로릭을 시각화하려면 코딩을 매플로릭 파이플럿 as PLT로 많이 해요. 자, 그거 한번 보겠고요. 자, plt.plot에서 라인 그리는 그림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쉘이나 아니면 그 표준 파이썬에서 그 그림 그린 거를 보시려면은 plt.show로 호출을 해주셔야 그림이 잘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import matplotlib .pyplot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plt로 만들겠다. plt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pyplot plt로 쓰겠다. 자, plt.plot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2468, 8 이렇게 리스트 두 개를 써놨어요. 아주 간단했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x좌표, 얘는 y좌표를 의미해요. 그리고 show를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씩을 떼와 순서대로 집하는 것처럼. 그럼 얘는 좌표가 뭐예요? 28이죠. 또 그 다음 거는 40이죠. 그 다음은요 6, 3이죠. 그 다음은요 8, 6이죠. 요 네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 요 네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약에 이게 직선이 일직선에 없으면 이게 꺾은 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이렇게. 이게 결과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요? 28. 요 지점을 지난다는 거죠. 28.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86.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는 거. 이 라인을 긋는 플롯이야. 라인 플롯. 네. 별로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네. 자, 가로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매플로리 파이플롯 SPLT 오브젝트에서 여기다가 튜플로 이렇게 언어를 써놨고요. 자, 퍼포먼스에서 이 언어에 매핑되는 성능을 적어놨는데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냥 그려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PLT의 타이틀. 자, PLT의 X 레이블, PLT의 Y 레이블. 자, 이거는 X축, Y축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쓰는 부분이고요. 타이틀은 제목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 H예요. 바 H. H의 의미는 horizontal, 수평. 예. 그래서 가로막대를 그리는 거야. 가로막대 그래프. 그럴 때는 플로트 PLT 바 H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인자가 많은데 요 오브젝을 처음에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하고 0.5라고 썼네요. 키워드 인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키워드 인자. 키워드 인자.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인자 또 컬러 이퀄 옐로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노란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쇼를 하면 자, 어떤 게 보이냐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코틀리는 아까 퍼포먼스가 얼마다 뭐 이렇게 가로로 그려주는 바 차트가 보여요. 내가 써준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쓰죠. 파일 이렇게 내가 순서대로 한 게. 그 다음에 이게 Y 레이블, 요게 X 레이블, 그 다음에 이게 타이틀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여기 하이트가 뭐냐? 0.5. 자, 하이트 0.5는 요거의 두께예요.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합니다. 0에서부터 1 사이를 주로 써요. 그래서 1을 쓰면 이거를 매우 두께 꺾기 해서 여기 사이에 칸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현재는 0.5가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늘리면 더 늘어나겠죠. 요거의 width, 요거의 바 차트의 저거의 width를, height를 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매플로립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두 개를 그려봤는데 매플로립의 아주 작은 기능이고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할 때
매플로립은 필수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프로젝트 랩 2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단원 마지막에 나와 있는 2개의 랩이에요. 자, 일단은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표준 모듈 데이트 타임 패키지는, 자, 요게 많이 안 써봤는데 예전에 그 조조 할인할 때 한번 나왔어요. 자, 데이트 타임 패키지는 데이트 타임, 타임 델타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타임 델타는 내가 뭐 하루 아니면 100시간 뭐 이렇게 구간 정보, 이 구간 정보를 하는데 타임 델타가 활용이 되고요. 자, 클래스 데이트와 타임 델타를 사용해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일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아니면 오늘부터 100일 이후가 며칠인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특정일자,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일자는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여러분의 생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날짜의 차이를 출력해보자. 또한 오늘부터 100일 이후의 날짜가 언제인지를 한번 출력해보고. 자, 요거를 하는데 모듈 데이트 타임을 이용할 거고요. 거기로부터 클래스 데이트와 또 클래스 타임 델타라는 거를 이용할 겁니다. 자, 알고리즘을 좀 보면, 자, 클래스 데이트의 메소드 today와 자, 데이트를 사용해 오늘 날짜와 크리스마스 날짜를 저장하자라고 하게 나오고요. 요 두 날짜의 차이를 출력하면 크리스마스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클래스 타임 데이트 델타, 자, 클래스 데이트 델타에 100을 저장한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를 활용해서 100일 이후의 날짜를 저장해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타임 델타 가로하고 키워드 인자로 days equal 100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100일 정도의 시간의 정보가 여기 들어가요. 자, 그거를 데이트 10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after 100은 뭐냐면 현재 시간이 today라고 한다면 더하기 이 타임 델타를 바로 더하면 여기는 바로 오늘부터 100일 이후의 날짜가 저장된다는 거죠. 시간 정보가.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건 저거예요. 2020년 6월 1일을 오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난 날이네요. 자,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일수는 207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6월 1일부터 100일 이후의 날짜는 2020년 9월 9일이다. 이거를 제가 출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한번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보면 이렇어요. 자, from date time import date. 데이트를 갖고 오세요. 데이트. 자, 그리고 데이트로부터 today라고 하는 걸 호출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날짜가 만들어져요. 소문자 today에 변수에 오늘 날짜가 만들어진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 그 오늘 날짜로부터 여러분들이 year 날짜를 출력하겠다. 아니, 연도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몇 년인 .25로 출력할 수 있어요. 네, 2022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럼 이렇게 2022년 1월 25일이 나오는 거예요. today.month, today.day에서 연, 월, 일을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22년 12월 25일을 지정했어요. 어떻게 지정하느냐? 데이트 하고요. 괄호 열고 연, 월, 일을 지정하면 돼요. 근데 연도는 today.20라고 그 해 내가 이걸 계산을 하는 today.20를 받아왔어요. 아마 여러분 그 교재의 책에는 그냥 2020년 이렇게 박아놨을 거예요. 날짜를.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더 좋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크리스마스가 더 나중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날짜를 빼면 여기에 며칠 몇 시간이 됐는지가 계산이 돼요.
재밌죠, 여러분? 날짜를 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포맷으로 출력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에서 일자를 출력해달라고 하면 days. 이렇게 남은 일수가 나와요. 334일이다. 또 한 번 from date time import time delta. 이번에는 여기는 date를 가지고 했는데 time delta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time delta를 가지고 days back에 이걸 저장을 하고 오늘에다가 이 date back을 더하면 100일 후가 나와. 그래서 100일 후를 출력을 해보면 그냥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2022년 빼기 간단한 형태. 자,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뭐 year, month, day로 따로따로 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뭐 이 프로젝트 랩에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네. 그 날짜 관련된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랩 2입니다. 자, 터틀 그림 그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육각형을 그린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360도를 6으로 나눈 60도를 꺾으면 이렇게 가서 또 여기에서 60도를 꺾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60도를 꺾으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60도를 꺾으면 일로 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그리면 제자리로 오고 이렇게 육각형이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변의 길이를 180으로 했을 때 이래요. 근데 이 길이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바꿀 거냐면 60도로 했는데 이걸 59도로 하겠대요. 그러면 60도면은 이건데 59도면 이거보다 조금 작을 1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약간 왜 이 바깥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게 약간 바깥으로 그려주고 약간 바깥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약간 틀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길이도 계속 바꿀 거예요. 길이를. 처음엔 1, 그 다음엔 2, 3, 4 이렇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생각보다 재미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1에서 180까지 변화를 시키고요. 거북이를 앞으로 포워드로 전진시키는데 59도의 각도로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돌리는 건 59도로 일정하게 돌려요. 다만 거북이가 진전하는 거를 처음엔 1, 그 다음에 2, 3, 4 늘리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려지는 변마다 색깔을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코딩해서 돌려보면은 아주 그 돌아가는 그림이 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돌면서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import turtle as t 이렇게 했죠. import turtle as t. 자, 그 다음에는 colors에서 자, 레드, 퍼플, 블루, 그린,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변마다 색상을 맨 처음엔 이거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육각형이라서 그림을 6개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변은 같은 색상으로 나오게 이렇게 제가 일부러 6개를 만들었습니다. 통일되게. 자, 그 다음에 셋업 400, 500, 400. 그럼 이거는 가로, 세로 크기 지정 전체적인.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이전 시간에 그렸던 그림은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까만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BG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BG 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블랙. 바탕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 loop를 돌렸는데요. 어떻게 돌렸냐? for i in range 180에서 0에서부터 180까지 루프가 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펜 컬러를 지정해요. 반복해서. 자, 요게 뭐냐, 여러분? i 나머지 컬러즈의 len. 이 컬러즈의 len은 쉽게 해석하면 6이죠. 그러면 i는
0번부터 180까지 변하는데 그러면 요걸 I 나머지 6 하면 처음에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가면 나머지니까 다시 0번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레드, 퍼플 이 색상을 고르는 거예요. 펜 컬러가. 별거 아닙니다. 요걸 이제 많이 써요. 이 나머지 연산자를.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색상을 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width를 그냥 단순하게 아까 제가 뭐 1, 2, 3, 4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좀 했어요. 보면은 i를 100으로 나눠서 1로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width가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i 나누기 100 플러스 1을 했어요. width를. 근데 여기에 width는 이 앞으로 나가는 길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펜의 두께예요. 펜의 두께. 그래서 펜의 두께가 나중으로 올수록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미미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orward i인데 요 i를 처음에는 0, 처음에는 1, 2, 3, 4 이렇게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각도를 59도로 틀었습니다. 레프트로. 자, 만약에 각도를 60도로 틀었다고 한다면 매번 그릴 때마다 60도니까 그냥 동일한 육각형에다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위에다 계속 덧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59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모듈 2개를 설치하고 간단한 코딩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numpy와 데이터 시각화에 사용되는 매플로립을 활용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랩 2개에서는 데이트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관련된 정보를 출력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또 터틀을 가지고 예쁜 색상이 여러 개 나오는 육각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